저희 이제 자료가 있는데 맨 앞장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작성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 5번은 수강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맞는다 하실 경우에 그 과정과 시간, 원하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개설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중등부 설명이고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학원의 모토인데요. 제가 이제 평소 교육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평소에 공부를 할 때에는 좀 깊게 학자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 공부를 할 때에도 이 문제를 무조건 답을 맞춘다라는 것보다는 과학이라는 과목이 얼마나 그 현상과 그리고 그 현상을 이해하는 원리, 이들 간의 그 논리 구조가 아주 정확하고 필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 구조를 굉장히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또 같은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에너지 면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힘 면으로도 설명이 가능한지 학생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또 시험 때에는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시기별로 시험 직전에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풀어왔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푸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이걸 좀 더 빠른 길로 좀 더 간단하게 학생의 해석이 가해지면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 때에는 그렇게 교육을 하자. 이게 이제 저의 모토가 됩니다. 네, 일단 중등부에서의 과학 공부 로드맵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계시잖아요. 저희 학원은 영재고 대비와 그리고 올림피아드를 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본다고 보셨을 때 영재고 대비가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고 이게 2학년 9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는 8월에 있어요. 2학년 때 볼 수도 있고 1학년 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피아드가 끝나고 영재고 대비반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 4단계가 바로 올림피아드 대비반인데 이 올림피아드 대비반은 그해 8월에 시험을 위해서 3월에 시작을 해요. 이게 가장 빠르게 시작하는 경로예요. 대치동도 이것보다 빠르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빠르게 할 때에는 뭐 이제 굉장히 학생이 많은 학원의 경우에는 이제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3월에 시작하면 상당히 빠르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중도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KMU가 끝난 다음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 문제풀이반, 올림피아드반에 들어와서 올림피아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제풀이반이에요. 실전 대비반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물리 1, 2, 화학 1, 2를 모두 끝내놔야 돼요. 이게 과거에는 물리 1과 물리 2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계통적으로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시간이 좀 짧게 소요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특히 분당은 1을 끝내고 그 다음에 2를 끝내는 걸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을 해보고 이게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과정 그 진로를 선회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을 하고 2를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8개월 정도. 그리고 뭐 조금 더 오래 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1년 걸려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물리 1, 물리 1, 물리 2 이게 한 8개월에서 1년.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둘은 병행할 수 있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는 한 번만 듣는 친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2번 정도 듣는다고 보시면 되고 또 1과 2를 비교하면 2가 훨씬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1은 한 번만 하고 이제 잘 하고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2는 2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2는 내용이 그냥 일반 과정,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일반 과정에서는 이제 미적으로 뭔가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 미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내용 자체는 단원도 그렇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본격적인 메인 과정이고요. 이제 그 앞전에 가장 시작하는 단계 중등 과정이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과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각 과정별로 한번 보실게요. 자, 1단계가 이제 중등 물리화학 단계인데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물리화학만 선행을 해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정규반으로 가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요즘에는 1학년의 경우 내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단축이 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은 지금 넣을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방학 특강만으로 화목에 오전 9시에서 1시로 방학 안에 이 과정을 모두 끝냅니다. 이 과정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일단 시작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1학년에서 내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물리에서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 제가 경력이 굉장히 제가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사실 과거에는 그게 약간 아이들한테는 되게 인상적인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물었을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무조건 기억해요. 근데 요즘의 학생들은 달의 중력이 지구의 몇 분의 몇이니? 라고 물었을 때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기억이 탁 남는 내용도 기억을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이 과정은 일단 가장 시작 단계로 무조건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그럼 이 과정에서는 원운동을 한다는 것은 계속 물체가 방향을 순간순간 바꾸는 거다. 근데 물체가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힘이 작용해서 방향이 바뀐다. 이 정도까지 개념적인 것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개념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과정으로 보시면 저희 학원에서는 고등 인문 물리화학 과정이라고 하는데 대치동에서는 얘를 길라잡이 과정이라고 해요. 이 과정이 이제 1단계와 그리고 1, 2 과정의 브릿지가 되는데 그래서 과정상으로 보면 이게 단계별로 봤을 때는 고1 과정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과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 통합과학이고 그 이전에는 융합과학이고 그 이전에 공통과학이었어요. 공통과학 과정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지금의 통합과학 과정은 사실 이렇게 중등에서 고등을 넘어가는 단계 안에 있다기보다는 약간 좀 별도의 과정이에요. 굉장히 발산적이고 암기 위주의 내용이 많고 해요. 근데 이 과정은 좀 더 그 중등과 고등 사이를 연결해주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는 일단 수학적 기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원운동을 보자면요. 그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속도가 바뀌는 거고 그때 가속도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가속도라는 게 정의가 뭐다라는 걸 이제 수식을 들어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다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진 않아요. 이 과정은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학생이 좀 더 자기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책임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분당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대치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시작해서 과정을 다 밟고 넘어가는 걸 선호하세요. 그래서 대치에서는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근데 분당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바로 그냥 중등에서 원투로 넘어가는 걸 좋아하시는데 학생이 2학년 정도 됐다 그러면은 얘를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학생이 만약에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저는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을 안 하고 원투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원투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단계를 통해서 내가 좀 문제를 해석해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 것이 저는 이 과정이 조금 머리가 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역시 저희 학원은 방학 특강으로 화목 방학 안에 끝내요. 너무 길게 가지 않습니다. 브릿지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가장 메인의 과정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자, 일단은 교육 과정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과의 고2, 고3 과정입니다. 1은 고2 과정이고요. 2는 고3 과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중학생들한테는 엄청 선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좀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브릿지 과정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과정은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중등에서는 자 원운동을 하는 건 방향이 바뀌는 거고 힘이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등 인문에서는 그 방향이 바뀌는 거는 가속도가 있다는 거야. 가속도의 정의가 뭐야? 라고까지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수학이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속 원운동에서의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해요. 그 구심 가속도를 이제 뭐 수학에서의 호도법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수식화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제 끝까지 다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공식이 나오고 그걸 모두 암기해야 해요. 이 과정은 단원별로 일단은 개념 위주의 과정이지만 단원별로 문제가 다 들어있고 단원별로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 문제가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해서 한 8개월 정도 각각이 뭐 한 4개월, 3개월 반, 4개월 반 이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많은 것들과 연관이 됩니다. 일단은 중등 물리화학 올림피아드의 범위가 되죠. 그리고 영재고 입시에 또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영재고 들어가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과학은 절대 버리는 공부가 아닌 게 이게 그냥 이것까지 공부를 했지만 나는 그냥 우리 아이를 자사고를 보내겠다. 아니면 일반고에서 최상위권을 원한다. 라고 하실 때는 이제 고교로 갔을 때의 이과 내신과 수능. 아이고, 수능이 빠졌네요. 여기 있네요. 수능. 그리고 이제 또 대학을 갔을 때의 전공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됩니다. 이 수학하고의 차이를 보신다면요. 수학은 KMO 강사가 수능을 하고 수능을 하는 강사가 KMO를 잘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물리화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림의 범위나 그냥 수능 내신의 범위나 다 똑같아요. 물론 조금 더 자꾸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내용이 자꾸 옮겨가기도 하고 좀 빠지는 것도 있고 해서 약간의 뭐 추가되는 것들이 있고 없을 수는 있지만 거의 일치해요.